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어제 이어서 오늘도 3월 2일 똥치구조 똥치구조인가요? 통치구조. 오늘도 문제. 이 문제가 행정부의 행정입법인데요. 대통령편 75조 95조 헌법 75조 95조 기본적으로 보셔야죠. 자, 오늘 문제 변호사 시험 문제 통치구조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헌법 75조 95조. 자, 원래 헌법이 각종 근거로서, 기원으로서, 근원으로서, 특히 국가 권력의 근원이자 그다음에 각종 입법권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입법부의 입법권, 또 행정부의 행정입법에 관한 근원, 헌법의 근거 있어야 원칙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헌법의 근거를 두는 거는 국가 입장에서. 자, 이렇게 갖고 법의 근거를 둔다. 자, 볼게요. 요거 정리하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입법. 자, 요게 원래 법치주의 원칙에서 근거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법치주의 원칙이라든지 또 통치구조 안에서도 요 안에서도 행정부에서 입법 권한 요게 이제 겹치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 입법 권한. 그래서 헌법에 조문 따지면 75조 시행령으로서, 그다음에 95조 이렇게 갖고 시행규칙으로서. 그래서 시행령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자, 위임을 통해서 만든 명령이 있고 집행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국무총리, 각부 장관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임명령이 있고 집행명령이 있고, 그래서 만드는 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이름을 붙이면 시행령, 시행규칙. 하지만 그거 관계없이 둘 다 위임명령, 집행명령 그건 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보고 그 다음에 위임명령, 집행명령으로 하죠. 자, 법치주의에서는 이거죠. 이거 법치주의에서 법률유보, 법률 우위. 자, 현대행정에서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헌법에서는 법률 유보. 요거 이제 각종 법률, 행정법 같은 요런 데서 행정법 과목에서 주로 많이 대상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입법이고 행정부가 하고 입법이니까 입법부의 실질적 의미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행정법에도 나오고 행정법에도 나오고 헌법에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 형식적으로는 의미로 보면 행정이고요. 실질적 의미로 보면 입법부의 권한이에요. 의미는 입법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원래 입법부가 해야 될 거 왜 행정부가 해? 그러면 이것도 입법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용 방지.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법이 만들어지고 국가 권력이 나오는지, 입법과 행정부는 분리되는 게 권력 분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권력 분립을 해놓은 의미, 이거를 훼손할까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헌법에 이렇게 근거를 두는데,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 근거를 뭐로 본다? 헌재는 예시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시행령에만 위임하고 시행규칙만 위임하는 게 아니라 조례도 위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전문적이고. 그래서 행정규제, 기본법 4조 2항에 보면, 자, 한마디로 위임을 할 때 법률의 위임은 불가피한데, 자,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으로서 누구든지 예측 가능할 때, 그럴 때 어디에다가 법률의 위임을 고시 등으로 위임할 수 있다 해서, 이 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규법력을 갖는다. 그래서 법령 보충 행정규칙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행정규칙은 내부적 사무 처리 기준에 불과한데, 이렇게 하고 예시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과 행정법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가끔가다 보여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야 전문입법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행정입법이 필요한 이유, 왜 그러면 이런 일을 할까? 현대 행정에서는 행정이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다양하고 이런 행정 현실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현실을 입법부가 하기에는 입법적 한계, 법률 홍수시대에서 입법의 한계, 여기에 부닥쳤고, 이 입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그게 바로 행정국으로 하여금 입법의 보충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보충이 필요해서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자의적으로 권한 남용을 방지할까봐, 그래서 조금 이제 엄격하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률의 위임은 입법부가
일단은 하는 거고. 그래서 위임을 할 적에는 개별구체적 위임을 통해서 하고. 자,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번. 그 다음에 개별구체적 위임도 하고. 만약에요, 상위 법률만으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그건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 그럴 때는 위임하면 안 되죠. 그 위임은 오히려 법치주의에 반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1번, 그다음에 개별구체적 위임을 하는 건 입법부 역할이에요. 그렇게 해서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입법부가 법률로 만들어야 될 사항 중 너무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부, 특히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각부 장관, 여기다가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전문적 입법 보충의 필요성, 필요성, 그 다음에 개별 구체적 위임, 그건 입법부가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행정부는 위임을 받으면 위임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명확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명확성은 최대한의 명확성이 아니라 최소한의 명확성을 준수하면 되고, 그러면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 용어 선택한 건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자, 아무래도 침익적인 영역에서는 수익적인 영역보다도 엄격성을 더 엄격 또는 완화 뭐 이런 것들 맨날 바꿔서 내면 틀리다. 요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부가 해야 될 역할 요거고요. 입법부가 해야 될 역할 이거죠. 그러면 각각의 역할을, 만약에 행정부가 법률을 잘못 만들었다 해서 입법부가 잘못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입법 내용이 명확한 내용을 만들지 못했다 위헌이라 해서 입법부가 위임을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입법부 잘해야 된다 1, 2번, 행정부 잘해야 된다 1, 2번. 이게 위임입법이에요. 여기 위임입법. 자, 위임 입법. 그에 반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집권명령, 집행명령은 뭡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이 위임입법은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전문 용어가 많잖아요. 그 전문 용어를 한마디로 해설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설서, 그거를 직권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필요 없다? 위임이 필요 없다. 하지만 위임입법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해설서, 뻔뻔 법률의 해설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위임 없이. 대신 새로운 내용은 넣으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집행명령의 한계예요. 이런 걸 준수해야 입법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제로 한번 문제 볼게요. 위임입법이에요. 그 중에 직권명령도 아니고 위임입법만. 자, 1번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기관의 정관, 조례, 이거를 자치입법이라고 불러요. 자치입법은 그 자치단체 안에서만 쓰는 거이기 때문에 국가가 굳이 관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드면서 침익적인 거는 내용을 다 만들 때는 포괄적 위임이라도 위임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권의 특정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는 경우 그래요. 그래서 침익적 내용의 위임도 가능하고, 그럴 때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없으므로 헌법 75조 95조가 정하고 있는 포괄 위임 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포괄 위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거 금지는 개별구체적 위임을 하라는 건데 요거 안 해도 된다. 많이 나오는 질문이었죠. 자, 조례하고 정관 딱 두 개. 자, 2번 헌법 95조 불용의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헌법 75조와 같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 제한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대통령, 그다음에 시행규칙은 불용, 개별구체적 위임이에요. 75조, 95조. 3번 국군포로 송환 예우에 관한 법률, 등록포로 등 대통령령에 따라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우 내용이나 방식에 등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의 제정 없이, 요거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령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면 그러면 위임을 하라는 거고요. 있으면 위임하면 안 되죠. 따라서 없으므로 대통령은 등록포로 예우에 관한 대통령 제정, 개정할 의무가 있죠. 없으니까 있고요. 만약에 스스로 집행이 가능하다면 위임을 해서는 안 돼요. 요거 반드시, 요거 질문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 맞는 질문. 4번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다. 이거 열거 아니에요. 자, 법률이 정한 사항에 행정규칙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 원칙과 상쇄된다. 요게 바로 아까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 행정규칙, 고시 등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 자, 5번 위임입법의 법률은 헌법의 근본 원리인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 바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 이건 입법부. 그 다음에 정당한 것인지 규정 내용은 이거 대통령령이니까 행정부.
행정부가 법을 잘못 만들었으면 지우면 되고 그건 입법부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죠. 직접적 관계가 없죠. 5번이 정답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위임입법 요거 살펴봤어요. 이게 행정법에도 나옵니다. 헌법에도 나옵니다. 이게 걸쳐있는 문제예요.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도 통치구조 잘 하셨으니까 또 다음 월요일부터는 기본적으로 기본권 편까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부터 또 찾아뵙겠습니다. 정인호입니다.